이제는 조용히 사는 것이 답입니다.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괜히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이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로 인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말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고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잘못한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말해야 할지보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통해 상대를 평가하고 때로는 그 말을 빌미로 나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20가지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생활을 쉽게 말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커집니다. 요즘 몸이 자꾸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 우리 자식이 이번에 사업이 힘들대. 나도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고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공감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나를 쉽게 볼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이 뒤돌아가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퍼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사생활을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은 오직 나와 정말 가까운 가족뿐입니다. 특히 돈에 관한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구나.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나를 대하는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은 복이 될 수 있다. 부모라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손주들의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우리 손주는 이번에 상을 받았어. 우리 딸은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대. 이런 말을 들은 상대가 처음에는 축하해요 라며 반응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면 그저 속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굳이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행복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보여줄수록 오히려 깨지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충고는 삼가라.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특히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을 들은 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강요하는 말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먼저 조언을 구하면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조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은 강요할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전달될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남의 험담에 끼어들지 마라. 어디에서든 남의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는 조용히 있는 것이 답입니다. 그 사람 원래 그렇다더라. 나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 이렇게 대화에 끼어드는 순간 나도 그 험담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험담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저 웃으며 듣기만 하고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번에 좋은 책 하나 봤는데 추천해 드릴까요?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족 문제를 밖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가족 간의 갈등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문제를 친구나 지인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우리 사위가 돈 문제로 이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이야기가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경우 이 소문이 나중에 가정 내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은 집에서 끝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이든 가족 외의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결국 내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집안 문제를 상세히 말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마라.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돈이 급한 사람은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들은 그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대상이 됩니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금방 갚을 테니까 잠깐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돕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반복되고 급기야 그 돈이 내 돈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빌려주는 순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정 주고 싶다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이제 늙으니까 다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듣는 사람은 피곤해지고 나도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자꾸 아프다라고 말하면 몸이 점점 더 나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이제 건강 더 잘 챙기려고 해. 이렇게 말하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몰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내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과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계속 반복하면
듣는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특히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공감하기보다는 그건 옛날 얘기죠. 라며 속으로 불편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것,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보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주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하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받기 전까지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가 불편해하는 친절이라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외로운 티를 내지 마라.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혼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때 외로운 티를 내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요즘 아무도 나를 안 찾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다들 바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겠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부모님이 외로움을 해결해 달라는 뜻이구나라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쁜 일상을 멈추고 부모님께 시간을 더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요즘 이런 취미 시작했어.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외롭다고 말하기보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붙잡지 마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거나 이미 독립한 상태라면 이제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여전히 자식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 합니다. 너희 부부는 왜 이렇게 사니? 손주는 언제 가질 거야? 너희 집 인테리어는 내가 봐도 별로다.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만 줄 뿐입니다. 부모는 조언을 해주고 싶을 수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마라. 살다 보면 누군가가 이거 그냥 드릴게요. 이번에 행사하는데 무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짜라고 덥석 받는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결코 공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보험, 투자 상담 같은 것들은 공짜로 상담을 받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공짜로 무언가를 주겠다고 할 때 그 뒤에 숨겨진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신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방식에 불만을 가지지 마라.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일을 그만둬. 옛날에는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휴대폰만 붙잡고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재미야?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대화가 단절되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며 모든 세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 배우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을 함께 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같이 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런 말에 혹해서 돈을 넣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생기면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까운 사람과 엮이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돈과 관계는 분리할수록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마라. 나이가 들면 집안에 물건들이 늘어납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물건들은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들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마음까지 복잡하게 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이 가벼워지면 삶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소문을 쉽게 믿지 마라. 누가 그러던데 뉴스에서 봤어. 이렇게 말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믿고 또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문이나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라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손주 돌보는 일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엄마, 아빠가 봐주셔야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애를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이런 말로 손주 돌보기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는 순간 부모의 인생은 사라집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부모가 원할 때 즐겁게 할 수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춥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나설 때가 아니지.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우울해하지 마라. 이제 나도 늙었어.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마지막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에게 더 신뢰를 느끼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말을 적게 하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내 의도와 다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가 어긋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더 이상 젊은 혈기에 그랬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말이든 한 번 더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면 조용히 삼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 가족 문제를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불필요한 충고를 남발하는 것,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내 가치를 낮출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보다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만 던지는 사람에게 더 집중합니다. 말을 아낄수록 나의 존재감과 무게감은 더 커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볍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입을 여는 것보다 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결국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관계를 끌어오게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안에 간직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더 존중받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조용할수록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